실험 연구 설계하시는 분들, 실험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집단 구성을 하게 되잖아요. 여러분들이 만든 그 프로그램, 제가 통칭해서 프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적용시키는 집단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? 실험 집단이라고 하죠. 뭐 트리트먼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실험군 또는 실험 집단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.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적용시키지 않는 집단을 통칭해서 저는 그냥 비교 집단이다. 왜냐하면 뭐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거니까 적용된 집단이 실험 집단, 적용 안 된 집단이 상대적인 비교하는 집단이니까 비교 집단. 저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비교군 또는 비교 집단.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는 있는데 이 비교 집단이 다시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. 심지어는 실험 집단도 또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.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뭐 알코올을 10ml 넣은 집단, 20ml 넣어서 적용하는 집단, 30ml 넣어서 적용하는 집단 다 실험 집단이에요.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처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실험 집단도 다시 나뉘어질 수 있다. 그러면 비교 집단도 나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이 비교 집단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여러분이 두 개를 아셔야 돼요. 두 개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요 두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하나가 통제 집단이고 하나가 대조 집단입니다. 그래서 이걸 이제 구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실험군, 통제군 또는 실험군, 대조군 이렇게 그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막 사용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부터는 이 비교 집단 중에서도 통제군이 뭘 의미하는 건지 대조군이 뭘 의미하는 건지 이거를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. 자,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결과에서의 그래프는 이런 겁니다. 이게 우리가 종속 변수고, 자, 왼쪽이 이제 사전 점수고, 오른쪽이 사후 점수다. 라고 본다면, 예를 들어 가지고 실험 집단은 뭐 이렇게 변화하는 거를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. 얘가 이제 실험 집단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실선이 실험 집단이에요. 자, 이게 이제 프로그램 효과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비교가 필요한데, 뭐 예컨대 사전 점수에 대해서는 집단 간 동질성이 다 확보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서 들어갑시다. 그렇다면 우리는 반복 측정 분산 분석으로 얘를 검증할 수 있을 텐데, 자,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비교 집단 첫 번째 거 들어갑니다. 자, 사전 점수는 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가 됐어요. 사후 점수가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국어 학습 프로그램인데 실험 집단에는 이거 지금 여고생들이거든. 무슨 여고 3학년 1반에 실험 집단으로 선정을 했는데 3학년 1반에는 국어 선생님이 한 달 동안 누가 들어가냐면 차은우 선생님이 들어가는 거야. 차은우. 야, 차은우 선생님이 여자 고등학교 3학년 1반에 한 달 동안에 국어 선생으로 들어갔으니 얘네들이 얼마나 집중력이 높아졌겠냐 이거예요. 국어 점수가 하늘을 찌르듯이 오른다 이거야. 자, 그런데 비교 집단은 그 이 한 달 동안 누가 들어갔냐면 그냥 원래 우리 선생님이 들어갔어요. 그럼 얘네들도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잖아. 그러니까 차은우 선생님이 들어간 이 3학년 1반의 이 기울기는 가파르게 상승하겠지만 이 한 달 동안에 조금 아쉽기만 해도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들어간 이 반에는 그래도 한 요 정도는 오를 거 아니냐 이거예요. 요 정도는. 요 정도는 오를 거 아니냐 이거지. 그러니까 차은우 선생님이 들어갔던 우리가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해야 할 실험 집단의 요 기울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찝찝하지만 우리 선생님이 들어갔던 요 기울기의 수준을 고려해서 얘를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. 그렇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슨 수준을 고려하다 이게 뭐다고? 통제하다. 그러면 요 집단은 정체가 뭐라고?
통제군이 되는 겁니다. 통제 집단. 이 통제 집단은 이 실험 기간 동안 놀지 않았다 이거예요. 뭐라도 하고 있었다. 원래 하던 것을 하고 있었다. 그래서 얘네들도 뭔가 변화가 조금 있었다. 그래서 그 수준을 고려해서 내 프로그램의 효과를 해석해야 된다. 이게 이제 통제 집단이 되는 겁니다. 자, 반면에 이 기간 동안 3학년 1반에 차은우 선생님이 들어가 가지고 엄청난 수업을 해댔던 이 기간 동안에 비교군이 아무것도 안 해. 야, 너희들은 국어를 아예 그냥 한 달 동안 하지 마. 하지 마. 그런 집단의 사후 점수는 아마 떨어지거나 이렇게 떨어지거나 변함이 없거나 뭐 그러지 않겠어요? 엄청나게 실험 집단과 대조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 집단을 대조 집단, 대조군이라고 한다는 거. 여러분이 통제군과 대조군의 차이점을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요. 대조 집단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. 통제 집단은 뭐라도 하고 있었던 거지. 그래서 이렇게 둘이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. 그래서 용어를 딱 들어보면 이게 지금 설계가 집단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가 용어만 딱 들어도 알 수 있어야 된다. 이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집단 구성에 대한 과정과 의미와 용어를 좀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.